자, 정관격의 인성, 상관, 식신을 극제한 경우 볼게요. 자, 정관격의 식신, 상관이 오면은 식극관으로 관성을 극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식신, 상관을 또 극을 하는 건 뭐예요? 인극식이죠. 인극식. 인성이 와서 상관, 식신을 극제해버리면 정관격이 보존되니까 좋겠죠. 자,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자, 정관격에 상관이나 식신이 있는데 인성을 사용하여 식상을 극제한 경우 정관이 왕성한 운이 좋고, 그러니까 정관이 보존되기 때문에 정관이 왕성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재성운은 왜 매우 꺼린다? 재성운은 왜 꺼린다 그랬어요? 재극인, 그렇죠? 재극인,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함으로써 인성이 식극관을 극을 하는 것을 막게 해버려서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뭐다? 식신하다 상관이 관성을 극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재성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인수가 중적파에 나타나면 재성운이 역시 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인수가 많으면 뭐죠? 식신이라든가 상관을 극을 해서 관성을 지켜주긴 하는데, 인수가 많으면 또 단점이 뭐가 있어요? 힘이 남아돌기 때문에 관성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관성의 기운을 빼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적당히 이 또 그 넘치는 인수의 그 기운을 좀 극제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럴 때 뭐가 와야 된다? 그럴 때는 재성이 와서 좀 살짝 눌러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은 균형이 잡히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명절 볼게요. 앞에서 또 했어요. 자, 임수가 미토인데, 미토는 뭐로 본다? 진술충미는 뭐죠? 잡기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토 속에 있는 미정을기, 다시 쓰지 않습니다. 미정을기에 있는 기토가 정관이 되죠. 자, 미토가 있는 이 기토가 미정을기, 그래서 이 기토가 정관입니다. 정관. 그런데 해묘미 전부 목으로 바뀌었어요. 전부보다 목이에요. 그럼 뭘로 바뀌었어요? 상관으로 바뀌었죠. 수생목이니까 상관이에요. 그런데 상관은 뭐예요? 목극토로 정관을 극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토를 보존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보다 인성이 와서, 신금이 와서 너희들 금금목으로 눌러줄 테니까 목극토 하지마. 그래서 관정관을 지켜줬어요. 뭐가 와서? 인성이 와서. 자, 그래서 인극식, 자, 인극식, 그 다음에 식극관, 이렇게 갈 뻔했는데 인성이 와서 식을 눌러버리니까 관이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았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했습니다. 이 정도 넘어갔고요. 그래서 천관의 인성이 신이다다. 그래서 이 신금이 지켜지고 있단 말이죠. 비영운대원에서 오면 뭐냐면, 자, 비영운대원에 와서, 자, 이 비영운대원에 와서 이 뭐죠? 신금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영운대원에 와서 비영신 합수로 해서 신금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목이, 밑에 목이 이 신금의 재질을 못 받기 때문에 기운이 왕성해져서 어떻게 된다? 목극토로 정관을 극을 해버리죠. 그러려고 하는데 안 된다. 왜? 병화는 하나고 신금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서로 투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합을 정합을 하고 투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 병화가 와도 신금이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누르고 있다. 그래서 이 기토를 보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인목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의미고.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걸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이제 정관에 칠살이 있는 경우, 칠살이 있으면은 뭐예요? 관살 혼잡이죠. 그렇죠? 관살 혼잡. 그러니까 행운도 이런 운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자, 정관에 칠살이 있으면은 관살 혼잡이 되는데, 자, 이럴 때 상관이나 식신이 있으면 뭐다? 이 관과 살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는데,
식극관 원래 상관에 식상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증관에는 왜? 관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개가 있을 때는 이게 나타나서 칠사를 눌러주면 오히려 요거를 제거를 해버리면 이거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는다.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겁재가 와서 사용해서 칠사를 합격한다. 예컨대 자 간목이 있고 칠살이 뭐예요? 경금이죠. 그런데 식신상관은 뭐예요? 병화나 정화예요. 요게 와서 눌러줘 버리면 좋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겁재 뭐예요? 을목이 와서 을경합으로 합을 해서 칠살을 없애주면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성이 오면은 좋다. 왜? 신금이 있잖아요. 신금이 재성인데 재성이 오면은 재생관으로 이 관을 생해주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칠사를 합구하면 재성운도 좋고 상관이나 식산운도 와서 칠사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신왕, 인수운 역시 좋지만 다만 칠살이 다시 노출되면 좋지 않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 중복된 이야기예요. 다시 명조에 상관을 사용하여 칠사를 합구하면 상관과 재성운 모두 좋지만 인성을 만나면 마땅하지 않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 명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중복된 이야기라서 자, 중복된 얘기는 간단히 넘어갑니다. 자, 기토 입장에서는 목은 뭐예요? 자, 기토 입장에서 임목은 뭐죠? 관이에요. 근데 사유축 금무로 상관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금금목으로 관을 치려고 해요. 그럴 때 병화 정화가 있어서 화극금으로 눌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인성이죠. 자, 여기는 상관이죠. 그래서 인극식으로 눌러서 관을 닫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병화 정화가 있어서 이 사유축 금극을 눌러줘서 뭐가 보존됐다? 인목이 보존됐다. 즉 정관이 보존되고 있다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지가 상화 유금을 갖추어 금의 상관으로 회합하나 병화 정화가 그것을 해소한다. 임수가 투출한데 어찌 파격이 아닌가. 자, 임수가 나타나는데 임수는 뭐예요? 수극화로 화를 눌러버리죠. 그러면 화가 금을 못 누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금이 임목을 칠 수 있죠. 그런데 수가 나타났는데도 왜? 자, 수는 뭐죠? 재성이죠. 재극인이죠. 근데도 왜 안 됐냐? 자, 임수가 정화와 요거와 합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 재성이 나타나면 화가 깨지는데 둘이 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병화 하나가 남아있어요. 병화 밑에는 임목이 있죠. 생지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충분히 견디는 거예요. 축을. 사유축 금을 견딜 수 있어서 충분히 목이 보호받았다 이야기죠.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의 내용을 보시면 될까요?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성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이 정관이 보존된 이유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정했으나 오히려 유정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죠. 앞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자,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이 이야기 같아요. 자,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생조관계 배우라 하겠죠. 자, 아생식 식생재 재생관 관생인 인생아 이거 애호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극재 재극인 인극식 식극관 관극아 이거를 이 관계를 외우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관을 배우는데 자, 정관은 기신이라고 했죠. 관은 지켜져야 된다. 보호받아야 된다. 보호받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뭐다? 생조다. 생하는 걸로 해요. 극하는 게 아니고 흉신은 극을 하는 거지만 길신인 관은 생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근데 관을 생하는 건 뭐다? 재성이다. 재성이다. 그래도 관을 상하게 하는 건 뭐예요?
식신상관이에요.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건 뭐다? 인성이에요. 인극식으로 방해하는 거다. 그래서 이때 재성이 나타나면 안 되죠. 이 관계에서 인성을 극하는 건 뭐예요? 재성이죠. 그러니까 재성이 나타나면 안 돼요. 이럴 경우는. 그런데 이제 인성이 너무 지나치게 왕한 경우는 재성이 나타나서 이거 인성을 눌러줄 필요가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인성이 강하면 식극관을 누를 뿐만 아니라 관생인으로 관의 기운을 설계시키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그 부분 한도에서 뭐다? 재성이 이거를 눌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이해하시고, 자, 나라고 하는 사주일간과 관이라고 하는 사주일간. 자, 어쨌든 뭐다? 사주에 있어서는 재성도 마찬가지고 관성도 마찬가지고 아가 뭐예요? 아가 왕해야 돼요. 왕. 강해야 돼요. 사주가. 일주가 강해야 이거를 관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너무나 약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으면 지나치면 좋은 관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극이 되는 거죠. 극제가 되는 거죠. 물론 칠살은 더 난폭하기 때문에 편관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반드시 억제돼야 하는 거지만 이거는 뭐예요? 식신제살. 그렇죠? 식신제살. 그래서 이거를 식신으로 살을 눌러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관은 보호되게 되는데 그래도 전제가 뭐다? 내가 신강해야 된다는 전제예요. 내가 왕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왕하게 하는 것보다 인성이다. 그렇죠? 관을 왕성하게 하는 것보다 재성이다. 그래서 두 개를 균형 맞추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용신의 역할이에요. 두 개를 균형을 맞추는 거. 그래서 자, 한쪽이 자, 관이 요만하고 뇌가 요만해요. 그러면은 자, 관이 요만하고 그러면 이제 뭐겠어요? 관을 키우려면 뭐가 와야 돼요? 재성운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다음에 나는 인성운이 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더 커지니까. 뭐예요? 나를 설계시키는 거는 식상운이 와야 되겠죠. 그런데 식상이 여기 가서 건들면 안 되겠죠. 식극관을 하면 안 돼요. 여기에 휴전선이 쳐지고 이 관을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식상이 오면 내 기운을 빼는 거예요. 바람의 선풍기, 이제 풍선이 크게 불렀는데 바람을 빼는 거예요. 서서히. 식상이라고 하면서 내 기운을 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맞추면 되는 거고, 아니면 요거를 이렇게 키워주는 거. 재성이 오면 좋다는 거죠. 이런 관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생식, 식생제, 재생관, 관생인, 인생아, 아극제, 재극인, 인극식, 식극관, 관극아. 이런 식으로 이 관계를 맞추면 된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편관격, 뭐 정인격, 편인격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제격, 편제격 이런 거 나왔을 때 이 균형을 맞추는 거,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이게 뭐다? 용신의 역할이다. 용신은 이 두 개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거, 그 역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원부원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반복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운이라고 하는 것도 이 운이 흘러가는 거는 우리가 지금 대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운에서 사주 원국에서도 이렇게 사주 원국에서도 이렇게 와야 되지만 행운 대운에서도 이렇게 운이 흘러오는 경우, 이런 운이 있잖아. 이런 운으로 흘러오는 것도 동일하게 사주 온 것과 동일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시사점을 얻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관격의 행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에 이제 정관격의 성격, 파격도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이 같은 논리로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